챕터 7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부지런히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그때 배웠던 도장 툴이 있어요. 도장 툴은 깨끗한 부분을 찍어서, 깨끗한 부분이 아니고 내가 복제하고 싶은 부분을 찍어서, 근데 찍을 때는 Alt키를 누르고 찍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복구 브러쉬라는 게 있는데 기능은 비슷해요. 근데 좀 도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설명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챕터 7에 있는 첫 번째 파일을 꺼냈고요. 이렇게 자가 나오는 거는 컨트롤 R 눌러가지고 자 없애도 되는데 내가 한번 자 설정을 해주면 계속 나오거든요. 나는 근데 그게 싫다라고 하면요. 그 보기에서 그 눈금자 있는 부분 체크를 풀어주면 돼요. 뭐를 해줄 거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도장을 했는데 그 복제 도장 같은 경우는 내가 찍어서 그대로 똑같은 거를 복제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그 스팟 그 복구 브러쉬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문지르기만 해도 옆에 있는 부분을 인지를 해서 깨끗하게 복구를 좀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또 이제 복구 브러쉬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경계 부분을 도장과 다르게 경계에 있는 부분을 원래 자연스럽게 또 복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제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치 도구. 패치 같은 경우도 어떤 내가 다른 이미지의 패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패치는 선택을 내가 먼저 했어요.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요. 소스냐 대상이냐 따라 다른데 일단 소스의 경우는 내가 옆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요. 어, 앞쪽에 있는 부분, 깨끗한 부분을 가지고 얘가 복구가 되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또 음. 자, 이런 경우는 나는 이 부분을 덮어줄 거거든요. 그럴 땐 대상을 누르고 내려주면은 이 부분을 그대로 깨끗하게 해서 음, 복구를 해줘요. 그래서 패치 같은 경우는 좀 넓은 부분, 내가 이렇게 해서 넓은 부분을 할 때 유용한 기능이 이 패치 도구예요. 그래서 흠집이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내가 약간 올가미를 씌운 것처럼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게 패치 툴이에요.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주름이 많은 사람 얼굴이 있어요. 그럼 주름이 많으면 주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제한 다음에 할게요. 전에는 도장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대로 덮어서 씌웠다면은 경계 부분이 어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lt키 눌러갖고 이렇게 씌웠어요. 이제 그러면 물론 내가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했지만 그대로 찍혀지기 때문에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완해 준 게 여기 보여주는 스팟 복구나 아니면 복구 브러쉬 같은 게 이제 그런 건데 복구 브러쉬 한번 볼게요. 복구 브러쉬는 내가 처음부터 돌려서 깨끗한 부분을 Alt키 누르고 찍어줘요. 그러면 클릭을 해주면 지금 내가 찍은 부분하고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톤에 그러니까 이제 중간 톤을 맞춰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은 부분이 이 피부에 결이 있잖아요. 그럼 피부에 결이 있으면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피부와 내가 덮어주는 부분에 중간 값을 적용을 해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사진 뭐 복구할 때 사용하긴 하지만 특히나 주름이 있거나 할 때는 이 복구 브러쉬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복구를 해줘요.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끔. 이 성형외과에서 그 성형외과 실장님들이 이 복구 브러쉬를 가지고 내가 뭐 이 시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보여주는 게 다 이런 툴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뭐 무슨 뭐 제가 뭐 어디를 이렇게 하면은 뭐 눈밑 재배치를 해주고 싶은데 눈밑 지방을 없애면 어떨까요?라고 하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되게 근사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래 모습은 이러했는데 이렇게 보여주면은 다 하고 싶죠. 그래서 이 주름을 뭐 이제 뭐 보정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 조정을 할 때 해주는 게 이 복구 브러쉬고 이 복구 브러쉬 같은 경우는 도장과 다른 점은 도장은 그대로 찍어주지만 복구는 경계 부분을 원래 있는 사진과
내가 이제 찍어준 거에 중간 값으로 믹스를 해서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 이제 시간 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아까 패치 툴을 했는데 패치 툴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요건 저장할 거예요. 요즘은 뭐 타투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히 커플끼리는 타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혹시 헤어진 일이 있을 경우엔 타투는 지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연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픽상에서는 지우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패치 툴을 작업을 할 때 소스로 할 것이냐,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소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덮어준 거를 깨끗한 피부로 갔을 때 이제 보완을 해줘요. 그래서 패치 툴은 선택하는 부분이 올가미와 비슷해서 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소스로 체크하고 손등이 좀 깨끗하니까 손등에 있는 피부를 약간 이식한 것처럼 그렇지만 손등의 피부톤과 나의 지금 손가락의 피부톤은 다르죠. 이 패치 툴도 그 아까 복구 브러쉬처럼 이 중간 값으로 얘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면은 컨트롤 D. 당연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아주 어색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깨끗한 피부로 복구를 해줬는데 이제 그건 소스로 했을 때. 자, 대상으로 해줄 때는요. 내가 지금 가져온 거를 다시 덮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난 여기다가 손등에다. 근데 보면은 여기 손가락의 컬러하고 손등의 컬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비교적 자연스럽게 컬러를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T.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내가 또 확대해가지고 이 복구 브러쉬 복구가 이제 최대한 중간 값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Alt키 누르고 중간에 믹스해서 살짝 보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말 진짜 깜짝같이 이식을 한 것처럼 만들어줘요. 여기 보면은 어색함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패치 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복구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가져올 거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달라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뭐 남자친구한테 옮겨주고 싶으면은 내 타투를 옮겨줘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일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저장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4번 저장해서 JPG로 실스 폴더에다가 오늘은 10번으로 할게요. 10번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이 뭐 타투나 뭐 흉이 이렇게 그래픽처럼 편하게 지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패치 툴에 대한 건데요. 여기 지금 꼬리 있는 부분에 노란색이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패치 툴을 활용을 할 때 여기 아까 대상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경계는 그때 우리 그 패더값 해준 것처럼 시멘트가 나머지 있는 부분은 시멘트가 비슷하면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하죠. 왜냐면은 이 꼬리 있는 부분이 컬러가 노란색이 있어서 자, 이거를 내가 대상으로 해주고 옆에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경계는 자연스러운데 지금 꼬리가 이렇게 보면은 보완은 웬만큼 됐는데 약간의 지금 흠은 남아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편하게 가져오면서 음, 어, 보정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가져간 컬러와 내가 가져온 부분에 컬러가 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 또 확대해가지고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건 저장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패치 툴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작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죠? 이런 현상을 정목 현상이라고 하죠. 정목 현상은 이제 과거에 아날로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밤에 이제 그 프레시 빛을 확 밝힐 때에 눈에 빨갛게 맺히는 이제 이런 작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 패치 툴에 보면은 이 정목
현상 도구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클릭만 해주면 끝나요. 클릭, 클릭. 알아서 정목 현상을 수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보완이 됐죠. 우리 왜 그 애완동물들도 뭐 밤에 이렇게 사진 찍으면 눈에 이렇게 맺혀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완해 주면 되고요. 자, 7-5번은 이제 요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도장 툴은 이미 했지만 아, 도장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찍어서 예를 들어 내가 이 부분을 Alt키 누르고 찍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경계에 대한 보정 없이 그냥 그대로 찍혀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도 브러쉬를 좀 부드러운 걸로 골랐기 때문에 경계 부분이 딱딱 끊어지지 않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찍혀지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도장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여러분들 보고 저장해 보세요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런 끝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브러쉬를 조정을 해가면서 해주면은 조금 덜 어색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는 꽃잎을 복제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뭐 도장 툴은 여러분 많이 해서 뭐 굳이 저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과거에는 이 기능을 몰랐는데 와, 이 기능을 알고 나서 너무 유용한 거예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올가미 툴로 한번 해볼게요. 올가미 툴로 선택을 먼저 해주고 저는 이 부분을 이 배경에 있는 거 자연스럽게 칠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편집에 보면 그 칠해주는 부분에 보면 우리가 칠할 때 색도 칠을 하고 뭐 패턴도 칠을 했는데 여기 내용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알아서 주변에 있는 부분을 인지를 해서 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알아서 얘가 중간에 이제 뭐 이 상황에서에 보면은 알아서 이 부분을 인지해서 칠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완해 줄 수가 있죠. 자, 컨트롤 D. 나머지 이런 부분은 보완해 주면 되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해서 아이고 옆으로 한 칸 옮긴다는 게 선택을 먼저 해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칠해서 저는 내용 인식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요. 알아서 옆에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메꿔주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뭐 불필요한 부분을 보정해 줄 수가 있었죠.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점점 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은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AI로 뭐 파일들도 많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자, 이제 요거는 사실 사용은 잘 안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브러쉬를 칠하되 브러쉬를 내가 원하는 색으로 예를 들어 내가 레드의 반대 그러니까 보색 관계인 컬러가 이제 그린이거든요. 네, 보색 관계는 12색 상황에서 보면은 뭐 레드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거리가 먼 곳에 그린이 있어요. 그래서 보색 관계인 경우는 뭐 병원도 보면은 수술 같은 거 할 때 그 그린 녹색 천으로 덮어서 하잖아요. 구분이 잘 가는 컬러. 제가 지금 할 거는 브러쉬이긴 한데 색상 대체 브러쉬라고 해서 이 색상 대체 브러쉬는 내가 지금 지정한 컬러가 브러쉬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요. 내가 문지른 부분만 내가 대체한 컬러로 다시 입혀져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뭐 디자인 작업을 했을 때 이 툴을 사용해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뭐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내가 그 필요한 컬러만 대체하면 돼서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한 번 클릭해가지고 그냥 문지르면 괜찮은데 중간에 또 한 번 다시 클릭하면 얼룩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알아두고요.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이 기능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두 사진을 볼게요. 자, 원본은 이러했는데, 잡티도 보정을 해줬고, 그리고 눈 색깔도 바꿔줬고요. 뭐, 헤어 컬러도 좀 밝게 바꿔줬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피부톤을 매끄럽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부톤을 한번 매끄럽게 해볼게요.
자, 피부톤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 사진을 좀 확대를 하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복구 브러쉬를 가지고 깨끗한 피부톤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마우스가 Alt키 눌러가지고 찍어주고 뭐 깨끗한 피부톤을 덮어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그 정도로 해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을 좀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여기 보면은 흐림 효과라고 있어요. 이제 물방울처럼 생겼는데 이 흐림 효과 도구를 가지고 문질러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지름의 강도는 50부터 뭐 100, 0 있는데 일단 기본 50으로 한 상태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요. 내가 문지른 부분만 흐림이 들어가서 블러 처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내가 문질러서 피부를 조금 블러 효과 준 것처럼 부분적으로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픽셀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예제 그대로 한 거고, 제가 더 해줄 것은 가끔 뭐 이삽인가? 뭐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 방송 나와가지고 막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저번에는 어떤 남자가 나왔는데 그때 뭐 뭐지? 뭐 세차장 같은 컨셉에서 막 뭐 하는 게 토크쇼 같은 거 하는 게 있었는데 이사벤가 아무튼 그 메이크업 해준 여자가 나왔는데 그 남자 그 MC한테 누가 되고 싶냐라고 하니까 차은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너무 완벽한 그 인물로 차은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봐도 차은우는 진짜 외모가 너무나도 완벽해가지고 뭐 외모로 따졌을 때는 흠이 없는 것 같아서 뭐 게시글에 보면은 너 운동하지 말라 그랬다 뭐 이런 글도 있고 뭐 되게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막 그랬던 게 있었는데 메이크업으로 하니까 진짜 차은우처럼 약간 이미지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얼굴은 우리가 그때 이제 구에서 구 그라디언트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이 얼굴도 알고 보면 이제 구인 거고 메이크업 할 때도 입체감을 뭐 쉐딩을 넣어주는 부분을 하면은 뭐 약간 갸름해 보이고 그런 느낌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카피를 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제 흐림 효과를 해서 이제 블러 효과를 넣어줬고요. 선명 효과는 반대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 그 부분이 픽셀이 약간 깨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게 해준 부분은 약간 좀 선명하게 해가지고 너무 과한 부분은 좀 복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스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그냥 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뭉개주는 느낌의 종류가 이제 스머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자, 닷지, 번, 스펀지. 그때 우리 왜 그 기린의 다리 있는 부분을 어둡게 바꿨잖아요. 자, 번 도구는 내가 살짝 어둡게 바꿔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쉐딩을 좀 넣어주고 싶은데 너무 강하게 하면은 좀 이미지가 그러니까 노출값을 조정을 좀 할게요. 대략 한 50 미만으로 해서 아주 살짝만 넣어서 약간의 쉐딩을 넣은 것 같은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코 옆에, 이마 옆에도 살짝만 해줄 거고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음영을 좀 줄 거예요. 쉐딩을 넣어서. 그리고 브러쉬에 대한 사이즈 조정을 해서 음영을 근데 이것도 잘 줘야지 안 그러면은 또 막 뭐지 음영이 어두울 수 있어서 그리고 내가 너무 값이 좀 큰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약하게 살짝 음영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어색하면은 또 얼룩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밝은 거는요, 닷지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어, 크게 해서 이마 부분에 한번 살짝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마가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내가 코트도 살짝만
해주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얼룩이 약간 지긴 했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런 얼굴에 음영을 조금만 주더라도 입체감이 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그 뭐 메이크업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이렇게 음영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거는 약간 좀 음영이 좀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약간 볼 있는 부분도 살짝 좀 밝게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빛 받는 부분을 응용해줬고요. 자, 스펀지 같은 경우는 채도를 넣어주는 거야, 채도. 나는 채도를 오히려 증가하겠다. 해서 나는 채도를 좀 높여서 음, 사이즈를 사이즈 브러쉬가 왜 문질러 주면요. 채도 증가는 내가 오히려 채도가 더 증가가 돼서 채도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것도 어색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입술도 내가 채도를 조금 증가를 시켰고요. 눈은 아까 뭐 그 색 넣어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의 눈으로 올가미 툴로 해도 되고 네, 했으면 컨트롤 U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눈동자 컬러를 채도를 약간 높여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보세요. 컨트롤 D, 컨트롤 U 눌러서 여러분들이 채도를 약간 높여주고 제 원하는 색으로 뭐 색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활용을 다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색한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러면 투명도를 약간 넣어볼까요? 살짝 투명도를 약간 넣어서 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해서요. 나머지는 이렇게 크롭해서 이거만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메이크업 느낌을 이렇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 어떻게 해주고 싶다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있냐면 자, 레이어를 컨트롤 A, 컨트롤 Shift C, 컨트롤 V 누르면 이거는 이 레이어 두 개 합친 걸로 지금 카피가 하나 됐거든요. 이 카피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뭐 밝기 아니면 대비 이런 걸 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새로운 이 레이어 카피해서 이 레이어 컨트롤 J 카피해서 환상적인 이미지 만들었던 게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그리고 나서 이 가우시안 흐림을 오버레이로 합성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한번